네, 앞서 보신 것처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임박했습니다. 내란죄를 제외하면 불소추 특권을 가진 대통령에게 바로 이 내란죄 혐의를 적용해서 재판에 넘기게 되는 건데요. 조혜연 기자와 함께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오전에 이례적으로 검찰총장이 검사장 회의까지 소집을 했습니다. 기소 전 마지막 절차로 보였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결정이 임박한 건 분명한데 아직 발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. 이 검찰은 당초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연장받아서 이 대면 조사를 진행하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를 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. 근데 법원에서 두 차례 연속 연장 신청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이 기소 여부를 곧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갑자기 됐습니다. 이 주말 사이에 큰 변수가 생긴 건데요. 이 심우정 검찰총장은 오늘 오전 10시에 이 전국의 검사장들을 소집해서 3시간 정도 회의를 했고 현재 공소장 수정 등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기소가 되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이 공수처가 지난 23일에 공소 제기 요구를 했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데 이 중에 현직 대통령에게 기소할 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입니다. 네. 네,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구속기한인 오늘 내일 중 기소가 되면 앞으로 6개월 동안 이제 구속 상태를 유지하면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먼저 이제 구속 기소된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공소장에 담겼던 내용이 윤 대통령의 혐의에 모두 포함될 수가 있는 겁니까? 네,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이 며칠 전 탄핵 심판에서 약속 대련을 한 것처럼 이 모든 게 다 김 전 장관의 지시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윤 대통령의 혐의를 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 보면 이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말이 141번이나 등장합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김 전 장관이 기소될 때 이 사실상 윤 대통령의 공소장이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나왔던 건데요. 이 공소장 내용에 앞서 보도해 드렸듯이 이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. 도끼로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. 이런 윤 대통령이 사령관들에게 직접 지시한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. 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 실제 작전을 수행했던 군 사령관들이 역시 일관되게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. 네. 또 이들뿐 아닙니다. 국정원의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모두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이 홍장원 전 1차장은 최근 국회에 나와서도 관련한 진술을 했는데요. 이 부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이번에는 일단 방첩사를 적극 지원해라. 네, 만약 김용현 전 장관 말처럼 본인이 다 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면 이 앞서 말씀드렸던 사령관들과 국정원 전 차장과 경찰 수뇌부 등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입을 맞췄다는 게 되는 건데 이거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 네, 지금 모든 일들이 초유의 일인데 탄핵 심판과 함께 이제 형사 재판인 내란 재판도 함께 가게 됐잖아요. 이거는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? 네, 윤 대통령 지금까지 일관되게 수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. 또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체포까지도 거부했었습니다. 일단 형사 기소가 되면 그 공소장이 탄핵 심판의 중요한 증거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 공소장에는 아마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 국회 무력화에 윤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직접 했는지 또 선관위 등에 대한 수사 지시를 한 내용 등 그리고 또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이 국헌 문란을 입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들이 담긴 서류가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이 대통령 파면의 중요한 사유로 삼을 수 있는 국헌 문란의 의도를 입증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 재판이 기소로 내란 재판이 시작이 되면 탄핵 심판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다. 이 속도를 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또 반대로 탄핵 심판이 먼저 결론이 나도 이 또한 내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번에 기소할 수 있었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뿐인데 네. 만약에 현직 대통령 신분을 벗고 일반인 신분이 된다면 그 불소추 특권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도 추가 기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그리고 만약에 기소가 되면 앞으로 내란 재판 시간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?
네, 앞서 기소된 주요 임무 종사자들 이 재판에 먼저 넘겨진 사령관과 이 군 관계자들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에는 첫 공판 준비 기일 정도는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때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고요. 이 공소장 내용과 증거 목록 등을 정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이 형사재판이 본격화되기 전에 윤 대통령이 보석을 청구할 수도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. 네. 그렇게 되면 이제 보석 신문이 공판보다 먼저 열리게 될 수도 있고요. 또 윤 대통령 측에서 이 검찰이 수사한 여러 사령관들의 진술 내용 등에 대해서 이 진술 증거를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이 내용들, 이 진술을 한 사령관들과 관계자들을 전부 다 직접 불러서 법정에서 일일이 증언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형사재판이 장기화되는 것은 좀 불가피할 수 있다.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. 앞으로 상당 기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이 형사재판이 맞물려서 아주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조혜원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.